유도전류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게 보면 이게 자기 자석이 있고요. 구리코일인데 가만히 놔둬서는 전기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얘를 갖다 움직였을 때 여기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데요. 유도전류는 코일을 움직였을 때나 자석을 움직였을 때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도전류를 잠깐 볼게요.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변화할 때 전자기 유도연 둘의 이제 상호작용 때문에 둘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변화할 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이렇게 자기장을 일부러 전기장을 건드려고 전기장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이렇게 전기발전 같은데 이렇게 회전 쪽에도 구리를 감아고 회전을 해가지고 얘를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가지고 전기를 생성하는데요. 움직여주면 거기다가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이게 이제 유도 전류인데요. 유도 전류는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변화할 때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석의 움직임, 어떤 접근 가까이 가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자, 자석의 세기, 자석이 이제 얼마나 좀 비싼 놈이냐, 센 거는 비싸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연고 자석도 내가 모터나 발전기 여러 겹, 수십 겹을 넣어주고 수백 겹을 넣어주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홈을 파줘서 표면적을 넓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철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터 발전기에도 자철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 그렇게 되면 좀 더 파워가 세질 수도 있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연구 자석은 다만 500도씨 이상 되면은 이렇게 와이르되면 이게 자력을 힘을 잃기 때문에 그 점만 조심하면 이것을 연구 자석 대신 자철석으로 이 기존의 모터 발전기에 들어가 가지고 만들면 어떨까? 전자석에는 가능하거든요. 전자석에다가 자철석으로 철심을 만들어 갖고 구리 코일을 사이즈가 틀린 두 사이즈 이상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 놓고요. 굵기가 틀리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개 들어갈 거를 큰 거 한 개, 작은 거 100개 들어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전자석 유력이 세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석 같은 건 자철선 연고자석에다 구리 인비소질소,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 붕소가루도 첨가시켜 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석의 움직임이 접근과 멀어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터나 발전기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구리 자체를 만들 때부터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섞어주거나 붕소도 첨가시켜 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자철석 같은 걸 좀 첨가시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다가 약간 대남 매듭코드만 두터운 부분을 넣어 이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카페시타가 된다고. 금속 카페시타 콘덴서 이론을 반도체에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할 때는 여기다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붕소가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자철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자철석 연구자석이. 이걸로 이제 카페시타라 해서 1과 0을 만들고 수십 쪽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주전고리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도 전류를 해서 코일에 감은 이렇게 모터 발전기 같은데도 오토바이 엔진이나 또 자동차 회전 할 때 회전축이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 금속을 이렇게 딱 감자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가지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들어 입자나 가루는 대중소 홈을 파줘서 표면적을 넓혀서 한다. 연구 자석 만들 때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첨가시키거나 연구 자석 대신 자철석으로 연구 자석을 만들어서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 섞어주거나 붕소가루를 섞어줄 수도 있다. 쓰시면 되겠죠. 돌아갈 때 전류를 생성한다. 전기선의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소다. 테슬라 앞뒤로 에디슨의 직류로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 연선 있잖아요. 실타래처럼 생긴 연선도 작은 전선들이 수없이 뭉쳐 있는데 그 전기 전선 그거 말고
굵은 선을 한 선, 두 선, 똑같은 굵기라도 한 선, 두 선, 세 선 이렇게 만들어 것도 이것도 이렇게 주파수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이렇게 통신선, 광소밀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에 되게 통신선도 그렇고요, 광소밀선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전기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를 걸어줄 때 특정 구간에 파동이 있어요. 특정 구간을 대는 매듭고도 마듭고도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이것이 뒷밀결이 앞밀결에 밀어내서 멀리 가는데요. 유선이나 무선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0.5초 만에 전기 파형을 전기의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렇게 100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01, 0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 때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를 할 때 똑같은 약속을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에게 영어다 그러면 똑같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든 독일어든 똑같은 약속을 하는 게 영어예요. 그럼 영어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아날로그 디지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약속을 하시면 제 기술에 숫자 방식을 이 파형을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보내고 그 숫자는 다시 진법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약속을 하면 이것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되게 빨라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파형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사람 목소리도 가로세로 접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숫자로 바꿔줘요. 숫자로 바꿔줘가지고 이것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독일어, 뭐 이렇게 스페인어, 영어 다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유무선에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또 그쪽 사람은 한국어를 몰라도 그쪽 목소리를 저거 들려주죠. 목소리를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좌표 숫자 방식으로 숫자로 바꿔서 하고 숫자는 다시 진법수로 바꿀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봐요. 카메라로 보면 얘는 카메라를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하셔 입체로 봅니다. 사람 얼굴도 각각 보고 각각 알아보고 물건도 각각 알아봐요. 그래서 재고 관리도 계산까지 해줍니다. 입체로 봐야 됩니다. 현재 안면 인식은 입체로 안 돼 있는데 홍채 인식도 입체로 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가 이제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거를 봐요. 사물을 보고 그림을 보거나 사물을 보면 얘가 분석해서 이쪽에 무슨 색깔이, 이쪽에 무슨 색깔, 이쪽에 무슨 색깔이 있는 숫자로 바꿔주거나 진법수로 바꿔줘요. 네, 이해가 가시죠? 그거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또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장까지도 잘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숫자 이거 자체를 1000분의 1로 확 줄여서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나중에 현미경이 안에 내장돼 있어서 다시 확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숫자 방식으로 진법수나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못하지만 컴퓨터는 합니다. 다시 그것을 찰칵 찍어줘요. 그래서 10,0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찍어서 이렇게 압축 전송 저장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가공을 해서 뭐 구린 사진이다. 구린 사진이구나. 그린 동영상인데 색깔 정보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후진 건데 고급스러운 빨간 바꿔주자. 임의로 바꿔주거나 빛의 정보가 10인데 20, 30, 40, 50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로 계산한다. 없던 색깔도 추가하거나 똑같은 빨간색인데 어두운 계열, 라이트 계열, 밝은 쪽 해서 해갖고 명암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로서 명암을 만들어주는 없던 색깔도 추가해서 명암을 색깔도 그래서 옛날 사진을 갖다가 현대적인 사진으로 만드는데 임의적으로 얘가 사진에서 모든 카메라에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근데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영상 레이더 같은데 전파로 이제 박쥐가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듯이 전파로 분별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 임의로 그냥 색깔을 칠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컬러풀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사람 색깔, 건물 색깔, 나무 색깔은 다 똑같으니까 임의로 그것을 만들어 주거나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어떤 그 화면을 표시할 때도 그것을 전파를
대중서로 전파를 대중서로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쏴가지고 각각의 반응을 입체로 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전자현미경에서도 볼 수 있고 의료 영상 장비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쏴가지고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금속 탐지기 같은데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서 쏘거나 조주파다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의 조주파를 묶어서 쏴가지고 밑에 멀리 투사시켜서 금속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굴 같은데 입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금속 탐지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학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색깔을 분별해서 그래서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보지만 광학 현미경을 달아서 그것을 광학 카메라를 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색깔을 분별하고 그것을 표시해주거나 또는 임의적인 표시도 할 수 있어요. 전자현미경에서도 가능한데요. 사실 원래 전파는 이렇게 흑백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컬러풀하게 임의적인 가공을 통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옛날 사진을 현대적인 고급스러운 사진으로 바꿔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는 것은 아이디어 개념 자체가 제 기술인데 그것을 삼성에서 멋대로 하셨다. 안 되면 또 공개로 갑니다. 그것도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 안 되면 그것도 공개로 간다. 네. 그리고 입체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 이게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 입체 방식으로 표시해서 명암을 통해서 없던 색깔도 넣어주거나 없던 장면도 넣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카메라도 그렇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사람 목소리 같은 것도 가로 세로표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숫자 또는 진법수로 표현해서 착각 찍어가지고 그것을 만분의 1로 축소시켜서 압축 전송할 수 있는데요. 가 하면 큰 파일이지만 가 나누려면 작은 파일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서 촉각 정보, 또 냄새 정보, 또는 이렇게 또 우리가 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객관적 어떤 카메라로 보더라도 똑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정보라면 이거를 볼 때 임의적인 이게 이쁘네, 저건 약간 구리네, 이거는 색깔이 환한데 뭐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들을 숫자로 표시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기술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그것도 숫자로 바꿔서 진법수로 숫자는 진법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저장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로 디지털을 같은 약속을 해서 영어다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 영어로 소통하면 같은 약속이 되겠죠. 그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빛을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하십니다. 국제적인 동일한 약속을 하면 국제 표준이 되는 거고요. 타타타타타타 78번을 1초에 16번 할 수 있어요. 레이저는 타타타 78번 하면 그게 안녕하십니까죠. 네. 그 다음에 전기는 타타타타 껐다 켰다 켰다 78번 하면 그것도 또 동일한 약속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신호를 변환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서 길게 전기 광신호를 길게 주고 시간을 따라서 적게 주고 얇게 주고 이런 식으로도 78을 표현하고 그러면 전기도 길게 줬다가 짧게 줬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전압의 세기를 길게 전력을 빛을 강하게 줬다. 약하게 줬다. 이걸로도 할 수 있겠죠. 또는 전기를 강하게 줬다. 전기 세기를 따라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약속을 해서 어떤 광전한 광하고 전기 신호를 그냥 전기 신호로서 광 센서를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달아가지고 그것을 1초에 몇 번 깜빡이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 신호, 광 신호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스페인어든 그렇죠. 영어로 공통으로 이렇게 약속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78, 64, 24를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 하면은 이것을 컴퓨터에서도 숫자 방식으로 바꾸니 관광객이 78 되면 안녕하십니까예요. 네. 여기 숫자 방식으로 모든 언어가 다 이렇게 통합이 되고요. 번역도 명확해지죠. 명확해서 구글이나 어떤 문서를 올리는 곳 또는 동영상을 때도 네이버 같은 것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지금 번역이 똑똑해진다는 거죠. 이걸 컴퓨터 언어라고도 현재 있는 거 컴퓨터 언어하고 인간 언어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숫자 방식의 언어로 다 통합을 할게요. 숫자는 그 진법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법수는 숫자로 바꿀 수 있고 현재 있는 진법수를 놔두고 국제 표준 있는 거 놔두고 2번은 숫자 방식의 제 언어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모드, 2번 모드, 3번은 또 다른 약속
가서 4번은 또 다른 이렇게 해서 공존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 있는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기라든지 모든 그 어떤 이런 그 광하고 전기 신호를 변환하는 것에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기능을 조금 추가시켜서 1번 모드는 기존에 쓰던 거 그냥 쓰고 2번 모드는 숫자 방식 이걸로 바꾸고 3번 모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F9면은 키보드 F9면 했던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1번, 2번, 3번, 5번 모드를 따라 틀리게 약속을 정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렇게 해서도 신호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격하라. 근데 2번 모드는 철수하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각각 다른 약속을 1번, 2번, 3번 모드에 따라 틀리게 하시면 이게 전쟁할 때도 프로그램에 들키더라도 이렇게 유용하겠죠.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하면 왼쪽 클릭을 하면 한 번 누르면 무엇이고 두 번 누르면 무엇이고 1번 모드를 누르고 2번 모드, 3번 모드 누르고 4번 모드 각각 틀린 이렇게 신호를 주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유도 전류로 다시 돌아갈게요. 일부러 제 기술 언급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제 목소리를 분석해서 유무선으로 해서 제 목소리로 한국어 이렇게 유선 무선 둘 다 이게 다른 나라 걸 때도 그쪽으로 통화가 돼서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즉각 내 목소리로 스마트폰 상대방에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영어 몰라도 아프리카 몰라도 번역돼서 곧바로 그쪽으로 통신이 가능. 그쪽 사람도 자기 목소리 이렇게 들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자, 내 목소리로 스피커다 그러면 무선 스피커 마이크 구조가 있다. 단방향 마이크, 쌍방향 되는 거. 이러면 귀에 딱 꽂아가지고 번역을 할 때 특정 사람에게 스마트폰 번호다 그러면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하거나 같은 파형으로 호출번호 들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음악도 각각 틀리게 들을 수 있고요. 그 번역도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끔 번역을 그 언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요. 내 목소리 아닌 걸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원 워키토키 100명이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만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파는 호출 전체 전파 하나의 전파는 전체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 안 틀리게 해서 전체 전파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또는 몇 사람만 하는 회의 전파 또 다른 전파는 각각 통신하는 또 다른 전파는 문자 전송 또 다른 전파는 긴급 이렇게 전파를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유선이나 무선이나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같은데 그 동축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와요. 셋톱박스도 하나가 들어오는데 여러 개로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판이 이렇게 서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다른 회사 것도 꽂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신호만 이렇게 처리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데스크탑 노트북, 그 다음에 TV 이런 스마트폰에도 그럼 유선 무선을 둘 다를 가능하게 하잖아요. 유선 전화도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내가 무선으로 걸었을 때 얘가 데스크탑에서 곧바로 받거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집안에 있는 TV도 그러죠. 그러면 채널의 수가 통신 채널의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스마트폰, 하나의 TV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유무선으로 동시에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 일반적으로는 무선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하거나 하나의 컴퓨터에 기판이 여러 개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게 유도 전류를 다시 얘기할게요. 유도 전류를 할 때 자석이 있다. 여기 자석이 있다. 연구 자석 말고 자철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연구 자석 자철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500도씩만 안 넘으면 이게 오히려 파워가 더 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네 전자석이 되니까 연구 자석 대신 자철석이 파워가 셀 수도 있고 단가도 싸고
그래서 자철석으로 이렇게 전자석에 철심을 만들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인비소질소 탄소가를 섞어주는데 이것도 연고자석 자철석으로 연고기 그 모터의 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인비소질소 탄소가를 또는 붕석가를 섞어줄 수도 있어요. 자철석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만들어주고 홈을 파줍니다. 연고자석도 그러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자철석에는 전기가 걸려요. 그래서 더 파워가 세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터 발전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 적어도 두 개, 두 사이즈 이상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일 유도 전류는 그 다음에 유도 전류는 코일 주변의 자기장에 변화할 때 전자기 유도 다리 운동했습니다. 유도 전류는 코일 주변의 자기장에 변화할 때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다. 이게 그 코일을 움직이니까 얘가 전기가 유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네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기 모멘트의 배열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알아볼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철석에다가 이렇게 정해진 정방향 옆방으로 전기를 걸어서 자기 모멘트를 일단 변화를 시키고요. 전기가 걸리니까 N극과 X의 변화 1과 0으로 하자. 그 다음에 TMR 센서가 이 유도를 전류를 이제 자기 모멘트를 변환시킬 건 아니지만 살짝 전류를 걸어가지고 어느 쪽에서 전류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시험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N극과 X극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전류로 들어올 때 구리를 대중소다, 그럼 인비소질, 석연탄소가루 또는 붕석가루를 첨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철석연 연고석에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전류를 증폭해서 그것을 어느 방향에서 나온지를 따라서 N극과 X극 1과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도 1과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전류가 걸려 있는 것은 자기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자철석에 들어가거나 연고석에 들어가거나 구리를 대중소, 인비소질, 흑연탄소가루를 넣어가지고 조그만 전기를 내서 그래서 서로 사이즈가 틀린 이렇게 금속이나 비금속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게 이렇게 많고 적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 생성에 자철석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철석 자체만으로도 가능한 자철석 자체만으로도 인비소질, 석연탄소가루 또는 붕석가루를 섞어줘가지고 연고자석을 그걸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전기가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뭐 일정 시간 동안 있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전기를 갖다 이쪽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증폭 구조를 가지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전기가 있으면 자기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1과 0으로도 할 수 있다. SSD나 HDD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해요. 네네. 기존의 D램의 어떤 감지 회로를 이 TMR 센서가 50나노초이기 때문에 TMR 센서나 통합 IC 전류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 방식으로 하면 더 나아요. 전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가루, 붕소가루 섞어서 증폭 구조로 가지는 지금 현재는 감지 회로도 이 기술을 쓰시거나 여기다가 자철성 연구자 다뤄놓는 버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이게요. 그리고 전기를 리프레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 카페시타 대령 같은 건 카페시타에다 전기 일령을 표시하는데요. 거기다가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들하고 인비소질소, 탄소가루 또는 붕석가루를 섞어주거나 사이즈가 틀리게 들어가요.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여기 좀 많고 적고 이런 식으로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연고장 자철석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성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지 회로가 전기를 다시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이게 리프레시 전기를 이제 1과 0을 확인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면 없어지니까 다시 전기를 넣는 리프레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전력 소모가 많고 발열이 있어 속도 저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 있는 감지 회로도 이 방식으로 하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다. 리프레시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삼성도 쓰지 마세요. 아니면 공개입니다. 또
코일 유지의 자기 선속이 변화하면 코일에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기전, 이는 폐회로에 기전류가 흐른다. 자석과 코일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에서 자기장을 변해야 한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 전기는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했다 그랬잖아요. 영구자석이다. 그럼 자철성, 영구자석이 있다고 되고 자철성은 전기가 자체에 걸려요. 그래서 전기가 걸리면 무조건 전기가 생성돼요. 신기하죠. 자철석으로 배터리를 만들자는 거죠. 여기는 대중소 넣어가지고 자철석에 있다. 인비소지석, 연탄석가루, 금속가루를 섞어줘갖고 전기를 뭐 금속도 섞어줄 수 있어요. 금속도 대중소, 구리나 알루미늄 이렇게 섞어줘 전기를 걸어주면 전류가 생성이 돼요. 직류, 교류 둘 다 가능해요. 교류는 여기 넣었다 이쪽에다 뺐다 이런 식으로 되고, 연구자석 같은데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놔요. 그래서 여기서 수십 개나 수천 개 넣고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서 전기의 방향을 교류 전기로 바꿔 넣었다가 뺐다 그러면 전기 방향이 바뀌어 갖고 움직이는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자기장을 건드려주면 그 전류가 생성됩니다. 굳이 모터를 회전축은 안 돌려도 된다고요. 예. 오토바이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으로 이렇게 해서 굵기가 틀린 어차피 돌아갈 때 회전축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고자석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들어 전류를 생성한다 그랬죠. 뭐 풍력 발전기 같은데 이렇게 해서 5m짜리 10m짜리에서 물레방아처럼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다가 태양 전지판 놓고 조명에다가 이렇게 그걸로 전력을 만들어서 회전축을 돌려서도 전기를 생성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엔진 개조를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께서 자동차 폭발 행정, 오토바이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린다. 그럼 회전축을 돌리는 게 원자력도 되고 석탄, 석유, 가스도 된다라는 것이죠. 회전축만 돌리고 화목난로로도 된다. 그래서 돌려줘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무단으로. 그래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 움직임이 없으면 전기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 방식은 교류죠. 그러면 여기다 연구자에서 코일 감아놓고 전기를 넣다 뺐다 교류 전구로 해서 바꿔주면 이게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자철성은 단독으로 전기 흐르면 전기가 생성돼요. 자철성으로. 그걸로 이제 배터리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노을식으로 이렇게 박으로 만들어 갖고 해도 돼요. 페인팅 해갖고도 어디다 뭐 페인팅을 해도 페인팅 해갖고 저렴 구조 해놓고 전기를 걸어놓고 생산할 수 있어요. 어디든 다 됩니다. 태양 전지판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태양 전지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배터리로도 만들 수 있고, 자석 이걸 수십 장 수백 장 넣어가지고 전기를 생성하면 모든 가전에 다 차지할 수 있어요. 연구자석을 하는 버전, 자철석을 하는 버전. 연구자석이면 연구자석 넣고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지 구리들 대중선은 인비소지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줘가지고 또는 풍선 넣어줄 수도 있고 섞어 전기 걸어주면 움직이는, 여기는 양이 많고 여기는 적게 양이 많고 그래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교류나 직류로 걸어주면 전기 생산돼. 연구자석으로도 되고 자철석으로도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페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자철석 같은 거는 물에 전기 분해할 때 쭉 넣어가지고 전기 걸리면 거기서 전기 생산, 전기는 전기들을 생산하고 수소, 산소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자철석들을 갖다 쭉 넣고 전기를 생산해도 되겠죠. 네네. 물에다 자철석들을 쭉 넣거나 거기다 인비소질, 석연탄소가를 자철석 연구에 섞어가지고 물에다 넣어가지고도 전기 저장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전기 생산 구조. 아니면 구리를 인비소질, 석연탄소가를 넣어가지고 판의 형식으로도 들어가고 그걸 넣어갖고도 전기 교전 구조가 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전기가 생성이 안 돼요. 자석에 정지에 있으면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자석이 아니라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자기가 생성된다. 자석이 가까이 올 때 자기장 증가를 막게 밀어낸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한, 자기장 증가를 막기 위해서 밀어내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 자석이 가까이 올 때
가까이 할 때 자석이 가까울 때 밀어내는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한다. 자기장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자기장이 멀어질 때 당기는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자석이 멀어질 때 가까이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틀려진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의 속도,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증가한다. 자석이 강할수록 증가한다. 전기가 많이 생성된다. 코일을 많이 감수록 증가한다. 자, 코일을 말씀을 드렸죠. 코일을 모터 같은데 코일을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되면 전기가 이렇게 코일 회전 능력이 생겨, 회전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안테나 같은 거 어떻게 예사례 같은 것들을 회전한 식으로 고주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증폭할 수 있다 그랬죠. 서로팡이틀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서로팡이 저음파를 갖다가 비행체나 이렇게 어떤 대공 방어로 했을 때도 되는데요. 음파도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방향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밑에 땅 위치 병사하면 전자레인지로 고기 익히듯이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격 실신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피도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시가전 할 때도 열화상 카메라로 그쪽 전파를 그쪽적으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분석 쪽으로 보내주면 그 전파가 그 사람이 충격 실신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을 때 미국이 이 기술을 썼다 그러던데요. 제 기술이니까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영국에서 2005년 4월에 2025년 4월에 이 기술에 성공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공 방어망으로 이 기술을 써서 하늘에 중첩 구조로 이렇게 전파를 쏴주면 하늘 스파크 발열 고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모든 회로 기판을 다 태워버린다고. 포탄도 태우고 드론도 태워준다. 그래서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나중에 이렇게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서 드론 200대를 한꺼번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쐈을 때 회전 방식으로 쐈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되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거를 회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어. 토네이도도. 네. 믹서기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토네이도지. 그리고 연구 장치에 지금 그게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연구실에 일부러 토네이도를 이렇게 전력이 다니면 세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비행체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파를 확 돌려주고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전력이 세기만 크면 토네이도를 일으키거나 여러 비행체가 뭉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와 이것이 가열하는 이 전자레인지 가열하듯이 수분을 약간 넣어주면 더 좋겠죠. 수분을 넣어주면 여기서 열을 형성하니까 안개 같은 거 내뿜거려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핵으로 삼아 씨앗으로 삼아갖고 이렇게 막 돌려준다는 거. 또는 이게 그 방식하고 모터를 같이 확 해갖고 돌려주는 방식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 조사를 해서 서로 파행이틀을 마개불의 적외선 전파 기타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선수 생성하거나 자철석 같은 걸 깔아놔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코일의 회전함에 자기장의 변화를 올리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인덕션 레인지 교류 자기장으로 냄비 바닥에 와전류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을 발생을 시킨다. 교통카드 무선총 자기장 변화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류를 유도하여 작동한다. 무선으로 무선이라는 건 선이 없는데 전류가 그쪽으로 유도된다 안 된다? 유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장 변화를 이용해서 무선 충전하고 있다. 교통카드 무선 충전을 잠깐 볼게요. 인덕션 렌즈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 교통카드 무선 충전의 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방식인데요. 교통카드 단말기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변화를 교통카드 안테나 코일이 감지하여서 교통카드의 수신기죠. 안테나 코일이 감지해서 유도 전류를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할 때 전기를 타타타타타 걸어줘서 유도하는 방향, 거리가 좀 더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든가 타타타타 일단 걸어준다는 거죠. 그럼 좀 유도한다는 거죠. 번개 체능 쪽에서도 이렇게 유도해서 전기를 흡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될 거예요. 지금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말을 엉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무식하신 거예요.
네, 제가 정확한 겁니다. 그 코일이 감지하여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면 이 전류로 배터리 없이 IC 칩을 작동시켜 요금을 결제한다. 배터리가 없이 IC를 그러면 무선으로 전파를 보내가지고 충전해갖고도 움직이는 게 RFID가 그렇죠. RFID.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갖고 그걸로 작동하는 길에서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배터리가 달려 있어서 충전을 무선으로 해주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자체적인 외부 전류를 받아들여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전기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TV를 보죠.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전파가 전류예요. 안테나 코일에 감지하여 유도 전류를 발생을 시킨다. 이 전류로 배터리 없이 IC 칩을 작동 요금을 결제한다. 끊임없이 교류 전기를 걸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방향을 틀리게 해서 버스 지하철 단말기가 끊임없이 교류 전류를 흘려서 주변에 그렇죠. 그 전파를 할 때도 전파를 쏘잖아요. 안테나에서 금속 막대기를 자동차 같은 것도 할 때도 교류를 안 하면 이것이 전파가 생기잖아요. 직류는 안 생겨요. 네, 저도 이거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교류를 흘러줘야만 전파가 생기는데 이 전파를 통해서 발생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수신기에서 받아가지고 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서로 버스, 지하철 단말 끊임없이 교류 전기를 흘려서 주변에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거나 전기장에 변화를 했을 때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이때가 이렇게 전파라 그래 전파. 네. 전자기 유도 교통타거를 단말기에 대면 보통 0에서 수 센치 거리 카드 내부의 안테나가 수신하는 게 있다는 거죠. 코일이 자기장 변화를 받아서 유도 전류를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라이브 같은 유성 이런 안테나 같은 데서 전기를 수신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TV 트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데이터 송수신 유도된 전류로 카드 내부 IC 칩이 작동한다. 저장된 정보를 단말기로 전송하고 요금 처리가 이루어진다. 배터리가 필요가 없는 비접촉 시 유도 전류를 통해서 스마트 카드 기술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전동 칫솔도 이렇게 한다는데요. 이것도 스마트폰도 이렇게 손 꼽지 않고 여기다 대면은 충전이 되잖아요. 이것도 동일하다는 것은 스마트폰 충전도 무선 충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인덕스 레인지를 볼게요. 그럼 우린 사고 있어요. 인덕스 레인지 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인덕스 레인지 상판 아래 코일에 교류 전기를 교류 아니면 전파가 발생을 안 해요. 저도 이게 처음 몰랐답니다. 그래서 금속 막대기만 있으면 이게 전기가 교류 전기였을 때만이 전파가 발생하더라. 교류 전기를 흘려서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고 이 자기장이 철 성분이 포함된 용기 바닥을 통과를 한다. 그래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기가 뭉치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정류한다 그래 보통. 그래서 이렇게 하면 냄비 자체가 그로 인해서 뜨거워지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금속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같은데도 고무 같은데도 카본 소재에도 구리 분말 뭐 각종 금속 분말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뼈대를 넣어줄 수 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을까요? 뼈대를 넣어주거나 금속 분말을 넣어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선을 꺼내서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냄비 같은 데다가도 열을 전도할 수 있는 이렇게 다른 금속을 뜨거운 애들 하나 더 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현재 있는 이런 냄비 같은 데나 보일러 같은 데도 이렇게 열을 전도를 하거나 했을 때 스파크는 안 일어나면서 스파크는 인덕션 레인지 같은 스파크 일어나면 안 되죠. 또 다른 금속을 스텐으로 만들어졌어도 또 다른 금속을 추가해서 열을 저항을 만들어서 뜨겁게 가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얇은 3중 바닥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하거나 또 홈을 파줘서 압력밥솥 열판에다가 홈을 파주면은 이것이 오목렌즈죠. 자기에서 이렇게 전기가 방사하는 힘이 세다 그랬죠. 여기서 이런 데도 히터기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전원판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덕션 렌즈 상판 아래 코일에 교류조를 흘려서 자기장을 발생. 이 자기장이 철성분이 포함된 용기 바닥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와 저항을 이용해서 냄비 자체를 가열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딱히 어떤 그 반도체 회로 같은 것만 없으면 이런 거 자초석으로 제가 이게 철심을 만든다 좀 주방 용기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일정 뭐 너무 많이 안 하고 열이 뜨거울 테니까 이게 500도씨 이상 넘어가면 자초석이 성분을 잃어요.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불꽃이 닿는 부분 외에 이것을 자초석 가루들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하면 거기다가 전기가 유도가 되면서 대신 감전이 되겠죠. 좀 그렇게 되긴 해요. 네네. 감전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인덕션 렌즈는 안 되고 감전이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예, 자처석 분말을 넣어가지고 금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열을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감전만 안 되게끔 처리를 하고 외부에 이렇게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은 유도 전류를 거기다 발생을 시켜줄 때 금속에다 자처석 분말들을 많이 넣었을 때 추가적으로 전기가 걸리거나 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 전체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데 보일러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절연 구조만 튼튼하면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덕션 레인지는 상판 아래 코일에 교류 전기를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고 이 자기장에 철성분이 포함된 용기 바닥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와 저항을 이용해서 냄비 자체를 가열한다. 이렇게 해서 불꽃 없이 용기만 되어 안전하고 열효율이 높다. 인덕션 레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통카에도 사용하고 무선 충전으로서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사용하고 그래요. 네. 인덕션 내부에 있는 구리 코일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면 코일 주변으로 블루투스 충전 구조나 통신 구조에서 하나의 전파, 하나의 그 동영상 한 개당 100개, 1000개로 나눠가지고 1년번 암호 설정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이것을 파형이 틀린 전파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그래서 정보를 다시 합선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게 서로 섞어가지고 뭐 변조 복제의 과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섞어서 각각의 고주파다, 저주파다. 그러면 이렇게 고주파에다 저주파 실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각각 정보를 달아서 나중에 이것을 합쳐줄 수도 있어요. 멀리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묶어서. 어떻게 에사 레이더 같은 데서 이런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을 저주파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력 구조 부딪히지는 합쳐지진 않고 인력 구조만 가지고 의지하는 현상. 가운데가 전력이 생겨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멀리 보내 레이저 서로 다른 방 모스크 위성통신의 레이저파 이렇게 다 다른 전파도 이 방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주파가 통신 구조나 무선 전력 송수신에서도 쓸 수 있다. 네. 무선 전력 송수신에서도 다른 방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멀리 보낸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전기를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해서 각각의 전파에서 전기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위성 안테나인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동시에 송수신한다는 거죠. 송수신해서 각각의 전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변조 복제 과정을 통해서 고주파는 제거하고 이렇게 저주파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남기네만 그렇게 추출하거든요. 네네. 인덕션 내부에 있는 구리 코일에 고주파 전류를 흘러보내면 코일 주변에 1초에 수십 번 이상 방향이 바뀌는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1초에 수십 번 이상 방향이 바뀌는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1초에 수십 번 이상 방향이 바뀌는 그 다음 유도 전류 유도 그다음 상판 위에 자성체, 철, 스테인리스 등 냄비돌은 자기력선이 냄비 바닥을 통과하며 자기력선이 소용돌 모양의 전류인 와전류를 발생을 시킨다. 전류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인 와전류를 발생을 시킨다. 그 다음 냄비 바닥의 전기 저항이 이 와전류 흐름을 방해하면서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열해 되는 것이다. 뜨거워진 냄비가 내부 음식물을 직접 가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판 자체가 뜨겁지 않은 자기장은 냄비 바닥에서만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판 자체는 냄비에 전달된 열에 의해서만 약간 따뜻해지고 직접 열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자석이 붙는 철성분이 있어야만 유도전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성이 없는 뚝배기, 유리, 알루미늄 용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냄비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 철이 있어야 되는, 금속이 있어야 되는. 인덕션 냄비를 직접 가열 전자기도 방식. 하이라이트는 내부 열선을 가열하여서 상판을 달고 그 열로 냄비를 데워 하이라이트 깔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1초에 전류를 흐름 1초에 장한 자기장 1초에 수십 번 방향이 바뀌는 자기장 형성의 원인 이렇게 좀 봅시다. 1초에 수십 번 왜 바뀔까요? 교류 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1초에 수십 번 이상 방향이 바뀌는 고주파 자기장이 형성되는 원인은 교류 전류 때문이다.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면 앙페르의 법칙에 따라서 도선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